네, 안녕하세요. 성경학원 고등부 강사 신우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휘문고 예비고1 합격생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휘문고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기 전에 휘문고의 2020년도 입시 결과를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학년도의 합격생이에요. 의예과와 상위 6개 대학의 합격생을 명수로 기록을 해 놓았고요. 휘문고에 출처를 두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의예과의 높은 합격생 비율로 휘문고가 좀 유명한 편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재학생의 비율을 보시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퍼센티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즉, 휘문고가 이 상위 6개 대학과 의예과의 주요 합격생의 수시 비율이 50% 가깝게 된다는 건데요. 이 강남권에서 정시의 합격생 비율이 수시보다 3배나 높다는 거 감안을 한다면 휘문고가 수시를 꽤 잘 보내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 데이터의 유의미한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비고1 합격생 입장에서 휘문고를 지금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이 휘문고를 보냈으니까 뭐 정시를 준비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설명회는 필연적으로 휘문고의 내신 설명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휘문고의 영어 내신은 어떤지,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그리고 성경학원은 무엇을 제공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전반부에 조금 폭넓은 휘문고의 경향을 보여드릴 거고요. 후반부에 한유미 강사분께서 좀 더 디테일한 기출문제를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자, 먼저 휘문고의 올해 내신 시험 범위인데요. 교과서가 2과 그리고 3과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고요. 부교재가 2강이 아니라 2개 지문입니다. 정말로 딱 2개, 3개, 4개 지문이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되었고요. 보통 고등학교 1학년의 평균적인 시험 범위가 교과서는 2개에서 3개는 맞아요. 그런데 부교재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5개 지문 정도가 고등학교 1학년의 시험 범위임을 감안을 한다면 우리 휘문고의 시험 범위는 비교적 적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되고요. 올 한 해 휘문고의 출제 경향입니다. 총 문항수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이 32문항 중에서 교과서가 16문항이라는 것은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크게 특이한 비중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보여드린 시험 범위의 대다수가 교과서였으니까요. 그런데 교과서의 시험 범위가 대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총 문항수의 절반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한 가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듣기입니다. 앞에 슬라이드에 시험 범위에 듣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듣기는 휘문고가 무범위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 실력이 없다라면은 듣기의 객관식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이 무범위 듣기가 서술형으로까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파트고요. 이건 워낙 중요해서 뒷부분에 따로 떼어서 유미쌤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교과서 비중이 많다. 듣기를 제외한다면 교과서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라는 점에서 이제 휘문고 시험의 올 한 해 결론을 보여드리면 영어 시험이 범위가 적고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시험이 쉽기 때문에 실제 우리 아이들이요 100점을 맞게 됩니다. 올 한 해 휘문고의 경향이 중간고사 1학기와 2학기 중간고사 때 100점이 상당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100점이 꽤 많기 때문에 2학기 혹은 1학기 기말고사 때 이 많은 100점을 아이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서술형 영작입니다. 일단 서술형 영작이 조금 어려운 유형에 속하기도 하고요. 기말고사 때 서술형의 채점의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서술형 영작을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이 100점을 맞기 위한 조건 중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실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100점과 98점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100점은 실수가 없는 완벽한 점수고요. 98점은요, 실수를 했다라는 거죠. 98점이 100점보다 실력이 떨어지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98점인 아이들이 100점보다 못하는 아이는 아니고요. 단지 실수를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실수는 실력보다 개선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수를 하는 경향을 바로잡아주는 게 아주 어려운 작업이고요.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요. 우리 아이가 실수를 하는 경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패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덤벙거리고 꼼꼼하지 못하는 게 말 그대로 실수를 하는 경향이 되겠죠. 성향과 성격이 되겠고요. 두 번째, 가채점을 하는 거예요. 시험 보고 나서 당일에. 그리고 1, 2주 뒤에 실제 성적표의 영어 성적이 차이가 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요. 본인이 시험을 보고 난 당일에조차도 무엇을 틀렸고 그게 왜 틀렸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된다면 실제 대부분은 실수로 서술형 부분 점수가 깎인 경우일 것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경우인데요. 아이들이 손으로 직접 써서 본인의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 그리고 꼼꼼하게 오답 노트 정리를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실은 실수를 하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어떤 문제를 틀리고요. 그 똑같은 개념을 또 틀리고 또 틀립니다. 이 경우는요. 두 번째와 세 번째 틀렸을 때 처음과 두 번째 내가 똑같은 걸 틀렸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틀린 걸 오답노트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반복된 실수를 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 오답노트 정리까지 꼼꼼히 해주지 않다면 이 세 가지 성향의 아이들은 휘문고에서 100점을 얻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수를 하게 되는 경향을 잡아줄 수 있는 학원에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학원인지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이 24시간 언제든지 강사와 1대1로 질의응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또한 수업의 추가 클리닉이 개설이 될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 휘문고의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이과적인 성향이 강한 남학생들이 주로 남학교니까요. 포진을 이루고 있는데요. 실제 학교에서도 수학이랑 과학을 좀 많이 푸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은 저투자 고효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영어 내신 수업을 주 1회를 듣기를 원하면서 시험 성적은 100점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학교와 시험의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 1회 수업으로 기본적으로 내신은 깔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주 1회 수업을 내신 때 6번 들어서 100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중하위권 아이들은 6번만으로는 나올 수가 없죠. 100점이.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을 보장하는 1등급의 기본국에 있는 아이들을 제외하고 중하위권 아이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1회 수업에서 암기와 복습 시험이 기준점이 미달, 즉 통과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른 요일에 휘문고만을 위한 관리 클리닉에 아이들이 등원을 하게 될 것이고요. 단 잘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한 아이들이 괜히 와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고요. 점수가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 관리 차원으로 클리닉이 들어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게 바로 성경어학원입니다. 자, 실제 그럼 성경어학원이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아까 전 말씀드렸던 두 가지 100점을 맞는 조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서술형 영작 문제였는데요. 이 서술형 영작 문제가 단순하게 범위 내의 문장을 그대로 출제하는 게 아니라 그 범위 내의 문장을 살짝 문법적으로 변형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영작의 기본기를 요구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철의 비밀 노트고요. 장안의 화제예요. 자, 일단 온라인 설명이기 때문에 내용까지 자세히 보여드릴 수 없는 걸 미리 양해를 구하고요. 비밀 노트라서요. 내용을 좀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요. 실제 시험 범위 내에 필수 문장이 수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 필수 문장에 대한 영작 전환까지 연습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과 2등급의 아이들은요. 영작 전환까지 연습을 해서 100점을 완성하게 되는 자료고요. 중위권의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휘문고의 시험 범위가 적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3, 4등급의 아이들은 그조차 외우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암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자료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목표 점수에 따라서 이 정도까지는 암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맞춤 자료를 제공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아이들이 보통 실수가 어디서 나오냐면 휘문고가 객관식에서 어퍼보이의 변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어려운 변형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변형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되지 못한다면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많은 실수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휘문고 스페셜 자료를 통해서 기존의 내신 범위의 암기가 완료가 되고 충분히 숙지가 된 상태에서 2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범위에서 어퍼보이가 변형된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이 오답노트 관리까지 진행을 해서 철저하게 사후 피드백까지 이어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휘문고의 경향을 좀 폭넓게 보셨다면 이제 한유미 강사분께서 좀 더 디테일한 기출문제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재력까지 끌어내는 카리스마 성경어학원의 한유미 강사입니다. 이제 저희가 앞으로는 휘문고 내신 시험 유형과 그 다음에 유형 공략법,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어떤 관리를 받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유형은 휘문고 하면 빠뜨릴 수 없는 듣기 유형입니다. 듣기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6문항, 그 다음에 서술형 2문항에서 1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 2015년이랑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즉 5년이 지났지만 유형 자체는 변함이 없고 배점 또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일치와 에세이가 주로 이루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전체 문장으로 설명해라, 3가지를 이야기해라 등등 아이들이 서술형 영작 실력이 부족하다라면 또 혹은 시사를 잘 모르고 있다라면 아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령 최근의 문제인데 이제 옥토퍼스를 복수형으로 3가지를 설명합니다. 정답은 octopi, octopuses, octopodes입니다.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 그리스어에서 어근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복수형이 3가지가 된다라고 하는데 처음 들어보는 문장으로 이제 아이들이 영작할 때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출처 CNN과 BBC 그리고 USA Today 그리고 테드 등에서 아이들이 많이 노출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규 수업에서 아이들이 뉴스뿐만 아니라 내신 유형 기출로 문제를 연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휘문고 내신에서는 매회 수업마다 실전 연습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시사 관련 지문을 익히고 변형 문제, 휘문고 유형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첨삭 받으면서 아이들이 실력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객관식 독해입니다. 객관식 독해는 보통 교과서와 부교재에서 출제되는데 부교재 같은 경우 작년에는 YBM의 리딩 프라임, 올해는 능률의 고급 영문 독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유형은 빈칸 추론과 내용 일치가 큰 배점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용 일치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랑 이제 별반 차이는 없지만 이제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원문과 다소 변형이 있는 정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어학원에 다니는 휘문인이라면 이 변형 정도는 당연히 파악하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런 빈칸 추론과 내용 일치를 어떻게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처음으로는 바로 저희 학원에서 자체 제작 컨텐츠를 통해서 적중하고 예상 문제를 미리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아이들 내신 때 손으로 필기하고 나눠주는 핸드아웃입니다. 이제 하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직접 써보고 연습해보면서 주요한 구문을 익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소 논리적으로 어려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시각화를 통해서 내용을 철저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의 자랑이죠. 이제 정말 적중하는 예상 문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한번 저희가 한번 자랑을 해보면 지금 예비고등 과정을 개강하면서 이렇게 주요 학교들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교재를 저희가 나눠줬어요. 이제 부교재 리스트를 주고 원하는 학생은 마음껏 클리닉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저 휘문고 쓸 거니까 이거 한번 해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벌써부터 이 교재를 다 끝낸 아이가 있어요. 이제 이 교재가 내년에 휘문에서 사용된다라는 이제 저희가 100% 보장은 못하지만 형들이 어떤 걸 공부하고 있는지 미리 공부하면서 마음가짐도 다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유형에 조금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유형은 객관식 어법입니다. 객관식 어법 같은 경우에는 빈칸 넣기 그리고 어법성 판단이 있습니다. 총 약 20점 전후로 배점이 되는데 이제 아이들이 개수 고르기,
모두 골라라 문제가 나올 때 다소 기본기가 부족한 친구들은 헷갈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랑 부교재에서 나오긴 하지만 이제 어법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있고 그리고 무범위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법에 대한 기본기를 잘 다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유형은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에서 아마 이제 듣기를 제외하면 20점 정도가 배열 영작, 구절 전환, 어법성 판단인데, 이제 구절 전환이라는 거는 문장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축약하고 늘리고 하는 연습인데요. 이제 보통 단문, 복문 연습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교과서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의 변형이 있을 때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영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문에서는 두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서술형에서 위드 분사구문을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영작해야 됩니다. 이제 얼마 전에 분사구문이 저희 정규반에서 이제 챕터로 공부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한번 이 문제 풀어보자 라고 하고 냈습니다. 어땠을까요? 한 20% 정도는 정확하게 맞췄어요. SS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문법을 좀 하는 친구들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해당 문법을 배우고 있는데도. 그래서 이제 문법 기본기뿐만 아니라 서술형 적용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객관식 어법과 서술형 영작 어떻게 하면 100점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정규 수업에서도 기본기를 쌓고 주요 구문, 서술형 연습을 완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른 학원도 하는 거죠.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 상황이다 보니까 학생들을 직접 챙겨줄 수 없어서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시시각각 아이들의 과제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도 강사가 24시간 일주일 내내 개별 질문과 답변을 도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관리 클리닉을 통해서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 채워야 되는 부분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자랑을 조금 해볼까요, 어머니? 이제 첫 번째 저희가 나만의 문법 정리라고 해서 아까 보여드린 오답 노트에 이제 개념 정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지금 휘문 합격한 학생이 정말 과제를 잘 해오는 친구가 있어서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해오는 건데 과제 해오는 건 중요하지 않죠. 채점하고 오답 정리하고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조차도 저희가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관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휘문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 클리닉을 하면서 휘문 유형의 장문 독해, 그 다음에 막 큐비즘, 그 다음에 어려운 시사 용어들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세이1 친구들이 얼마 전에 97점으로 1등급 사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97점뿐만 아니라 100점까지 에세이2반, 수능 개념반 학생들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챙기면서 돕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저희가 아이들을 직접 클리닉을 못 해줘서 비대면으로 수업하고 과제 제출하고 이제 수업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이거는 과제를 제출하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과제를 이렇게 제출하면 저희가 첨부 파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에서도 카메라와 혹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들과 실시간 소통하고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는 시간표에 대해서 신우철 강사께서 추가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마무리로 짧게 제가 3분만 더 소개를 드릴게요. 마지막입니다. 일단은 현재 아이들이 정규반을 수강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부터 개강을 하게 되는 겨울방학 시간표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까지 이제 설명회를 들으셨다면 결론이 뭐냐면 휘문고는 어법, 어휘, 독해, 듣기와 같은 영어의 전반적인 기본기를 요구하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반을 수강하는 것이 영어의 기본기를 다지는 데 필수고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휘문고만을 위한 무언가가 있냐라고 하시면 휘문고 특강이 일요일 2시에서 4시 반으로 개설이 되어져 있고요. 아직 개강은 다다음 주부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휘문고 특강은 요 세 가지 영역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전에 강조드렸던 듣기 서술형 대비, 영작 전환 연습, 그리고 실제 휘문고의 기초를 통해서 독해와 문법을 다져서 실제 아이들이 3월달에 본격적인 내신에 들어가기 전에 휘문고에 대한 내용을 먼저 숙달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연습을 할 특강이 되겠습니다. 실제 여기 나와 있는 반의 개강은요, 다음 주 목요일날 주 1회 반이 개강을 하고요, 다다음 주 월요일날 주 2회 반이 개강을 하는데 실제 수강 시청이 되게 여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잘 보시면 빨간색은 이미 마감이 된 반이고요, 노란색은 마감이 임박한 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수강 신청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휘문고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